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매년마다 통계청에서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발표하는데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자산은 약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계신가요? 백만장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100만 달러의 자산가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4억 원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작죠? 이젠 돈 액수로 치면 서울에 집 한 채 못 살 흔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우린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확인해보고 누구나 도달할 수 있게 된 백만장자에 다다르기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해볼까 해요. 처음에 대한민국 평균이 5억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부채가 9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요. 일단 먼저 순자산의 개념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 금이나 현금 같은 실존하는 돈 되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해요. 하지만 자산에는 부채가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 그렇죠. 집을 현금이나 카드 들고 가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부채라고 해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돈, 진짜 내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순자산으로 따졌을 때 평균값이 4억이라니 그래도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여긴 평균의 왜곡이 있습니다. 바로 상위 자산가들의 엄청난 자산 가격이 평균을 지나치게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약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상위 0.1%는 평균 77억이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중위값인데요. 중위값은 사람들을 쭉 줄 세워서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값을 말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자산의 중위값은 약 2억 5천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또 그러실 수 있어요. 난 주위에 1억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소리지?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 통계입니다. 나이별로, 지역별로 또 다르죠. 특히 나이대별로 봤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건 50대 이상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젊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금융자산으로는 2억 2천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에서는 조금 모자라네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모두 포함한 거지만요. 통계 자료를 재미나이로 분석해 보니까 자산 구간을 나눌 수 있었는데 유의미한 구분은 1,000만 원 미만, 3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10억 원 이상은 사실상 상위 10%의 자산 수준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경우는 본인들이 자산 증식을 알아서 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배제하도록 할게요. 1,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일단 돈 씀씀이부터 줄여보세요. 500만 원만 모아도 돈 모으는 것에 흥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빨리 모으려고 하면 지치니까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여보세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당장 사려고 하지 마세요. 온라인 쇼핑할 때 있죠. 바로 구매하기 누르지 말고 장바구니에 하루만 두고 사보세요. 그렇게 하면 소비 욕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해요. 구매를 하지 말 게 아니라 지연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가능한 선에서 짠돌이 태클을 한번 해보세요. 돈이 쌓여가는 걸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천만 원 미만은 작게나마 투자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사실 저는 30만 원부터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가 하락에 자칫 돈 모으는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돈 모으는 것에 재미가 붙으셨다면 도전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꼭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승장에 몰빵했다가 한 방에 날리게 되면 다시는 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거든요. 기회는 계속 오니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이것저것 투자해보고 잃어보기도 하면서 경험해본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투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꼬미TV, 소수몽키, 슈카월드 채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어서면 웬만한 보증금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도 종잣돈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앞자리가 조금만 더 바뀌어도 1억이 달성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때부터는 돈을 금액으로 보지 말고 퍼센트로 봐보세요.
100만원에 10%의 수익률을 낸다면 1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10%의 수익률을 낸다면 얼마일까요? 100만원이에요. 1억 원의 10% 수익은 무려 1000만원입니다. 돈이 커질수록 수익률에 민감해지게 돼요. 부자들이 괜히 금리 1, 2%에 예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카드론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무려 이자율이 10에서 17% 정도 되는데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굴리는 돈이 작아서 그런 걸 함부로 하는데 돈이 커질수록 이런 것에 매우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돈 습관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돈을 갖기 전에 큰 돈을 담을 그릇부터 만들어 봐요. 워렌 버핏이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산값이 50% 하락하면 100만원이 50만원 되죠. 하지만 50만원이 다시 100만원이 되려면 100%를 상승해야 다시 100만원이 됩니다. 50%를 상승하게 되면 75만원이 되죠. 저는 부동산 쪽은 잘 알지 못하지만 수익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를 놓고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월세를 깎아 수익률 퍼센트가 내려가면 집값 전체가 엄청 깎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큰 돈일수록 작은 퍼센트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셨죠?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1, 2%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1억을 넘으면 많은 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사실 실제 사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일상이 달라지는 게 없어도 여러분들 생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1억까지 왔다는 건 벌써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1억에서 2억 가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 무렵 일을 쉬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자산이 늘어 2억을 돌파하게 되었어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배당받는 돈이 한 달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3억 구간을 향해 노력 중인데요. 3억부터는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아 담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내가 가진 자산 중 하나가 무너져 내릴 때 상대적으로 방어해줄 자산을 마련해서 내 돈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동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고정 수익형 자산인 배당주나 리츠,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내 월급이나 매출 순이익을 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인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은 이걸 독립기념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김승호 회장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을 때 대응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가에서 대출을 내줄 때도 고정 수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나의 판단이 틀렸을 때 이를 막아주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3억의 구간을 지나가며 이 과정은 제가 겪어가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다면 그때 다시 공유 드릴게요. 앞서 이 길을 먼저 지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뭐든 순위 매기고 계급 매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순위 매기고 차도 순위 매기고 집도 사는 동네도 하물며 패딩에 스마트폰까지 순위를 매기죠. 여러분, 그런 순위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순위도 하나의 마케팅일지 몰라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돈은 가치 교환을 위한 수단이지 과시를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해봐요.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절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꼭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자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응원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500만 원만 모아도 500만 원만